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같이 저번 시간에 중등부 기말고사 리뷰를 했는데요. 2021년 1학기 고등부 기말고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뭐 기말고사 리뷰지만 전체 1학기 시험 난이도랑 전체적인 추세, 또 성적, 뭐 추이나 난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조금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상담도 너무 많고 수업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진 거 죄송합니다. 자, 요번 고등부 중간 기말고사에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모든 학교의 시험지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요 반포에 있기 때문에 반포 소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학교 중에 하나가 반포고입니다. 반포고. 반포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도 한번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 차이가 정말 그렇게 굉장히 크게 많이 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영상을 이제 완전히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자, 제가 모든 시험지를 다 본 것은 아니고 100% 정확하게 다 난이도를 분석한 게 아닌 사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족이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면요. 강남 기말고사, 자, 강남 시험지 실제로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악명이 높았던 반포고 중간 기말 시험지. 제가 기말 시험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 시험지는 제가 받아서 풀어봤는데 뭐 평균이 30점이다, 40점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잘 본 친구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간을 재고 풀어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막 뭔가가 어마어마한 킬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막뭐 모풀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뭐 기본 교재로 센이나 뭐 마풀이나 고쟁이나 그런 기본 교재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본 교재만 충분히 잘 풀었어도 이제 오답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풀었어도 제 생각으로는 크게 막힘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점수를 잘 받은 학생도 없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잘 분석을 해보면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극상위권과 일반 상위권의 이제 점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으로도 보면요. 점점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라고 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잘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으로 빈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죠.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 하나 하는 걸 가지고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다음에 극상위권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뭐 특별한 방식이 없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상위권이라는 그런 이 포지션이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극상위권과 중위권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았나 싶어요.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상위권을 유지하던
잘하는 축에 든 아이들이 못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예전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는지만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말 노력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그 포지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이라고 했었던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아주 없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있고 뭐 노력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꾸준하다기보다는 임팩트가 한번 찾아왔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임팩트가 한번 찾아들었다가 수그러들었다가 그런 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극상위권의 경우는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에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공부 페이스와 시간 페이스를 잘 지키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등교나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상황에서 극상위권은 항상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실력을 유지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너무나 불규칙한 그런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 때문에 실력이 갑자기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완전히 포지션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극상위권은 당연히 1등급을 그냥 차지하고 있어 버리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극상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겨우 이제 명맥상으로 2등급을 유지하거나 3등급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극상위권 간에도 어쩌다가 이제 상위권 학생이 극상위권에 들어서 1등급을 받더라도 극상위권 안에서도 같은 등급 안에서도 점수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 다음에 등급 간 이거 우리가 계층간이라고 부르는데 등급 간 점수의 차가 굉장히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요. 문제가 너무 극심화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모든 학교 시험지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반포고보다 상문고 시험지가 좀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상문고 요번 기말 시험지를 한번 보면 전체적인 문제들은 객관식과 서술형 6문제 중에 4문제는 평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술형 5번, 6번, 9점짜리와 10점짜리 요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있는 센스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번은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더라도 어떤 위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 상문고 시험지 역시 마찬가지로 요 두 문제, 즉 19점을 풀지 못했더라도 81점은 누구나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교재인 센이나 마플 시너지나 고쟁이 정도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풀었다면은 충분히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4문제 81점은 충분히 여유롭게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등급 이상은 일단 확보가 된 거고 거기에 나머지 서술형 2문제를 어느 정도 쓰는지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 초반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난이도에 상관이 없이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점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아이들의 이제 학습 격차가 커졌다. 실제로 잘 본 학생들도 있다고 저희 학원의 상문고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올라오면서 극상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를 풀지 않아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화 문제를 풀어야 과연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심화 문제라고 하는 정도,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요. 블랙라벨로 따지면 3스텝, 그 다음에 실력 정석으로 따지면 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 또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뭐 모의고사 1학년 21번, 30번 문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심화 문제라고 보통 따지는데요. 자, 과연 학교 시험에서 그럼 이런 심화 문제들을 몇 문제나 출제가 되냐는 거예요. 자, 상문고에서 이런 심화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두 문제도 이제 출제가 많이 안 되는 케이스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아예 출제가 안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심화 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들은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 없이 맞추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려야 되는 일단 방법은 뭐냐? 어? 뭐 예를 들어 80점, 뭐 85점, 9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심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우리가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실수 없이 빠른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구장창 킬러 문제입니다. 대형 학원에 가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 있죠. 예를 들어 개념이 부족하다. 기본이 부족하다. 스스로 문제를 못 푼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개념 수업을 많이 듣고 칠판 수업을 많이 듣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대형학원 탑반, 대형학원 일반, 뭐 그런 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칠판 수업을 많이 듣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걔네들은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고 50문제, 100문제씩 끊어서 풀면서 어느 정도 시간에 문제를 푸는지, 자기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하고 어떤 계산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를 잘못 읽은 실수가 있었는지, 또 시험을 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시간 안에 50분, 학교마다 50분, 60분이라는 시간이 다른데 우리가 정해진 학교보다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5분 내지 10분 정도 일찍 풀어서 얼마만큼의 점수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에 따른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대형 학원 탑반에서 수업을 하면요. 아마 30명이 수업을 듣는다, 40명이 수업을 듣는다 하고 하면 아마 40명 중에 20명 이상은 학원을 그만둘 겁니다. 왜? 엄마 학원 갔더니 문제만 풀어. 시험만 봐.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학원에서 심화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답지도 안 주고, 왜 답지 주면 애들이 답지 보고 그냥 다 풀어버리니까. 네. 세상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데 답지 해설 풀이 없이 내가 모르는 걸 해결을 못하고 학원에 가서만 들어야 된다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물론 각자의 방법이 있고 제 방법이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통합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전처럼 킬러 문제라고 하는 21번, 30번, 뭐 29번 그런 문항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이제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88.92점을 어떤 시험지를 보더라도 꾸준히 맞출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킬러 문제를 푸는 게 효과가 있지. 그런 점수에 기복이 있는 학생이 아무리 파이널을 듣고 킬러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심화 문제를 풀어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심화 문제를 풀면 좋은 점수를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심화 문제보다는 실수 없이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속도감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내신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좋은 문제와 좋은 교재는 과연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듣거나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 하면, 아, 그 학원은 참 뭐 관리는 별론데 문제가 좋습니다. 교재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제일 어이가 없어요. 특히 내신에서는요. 네. 학원마다 다 자체 교재가 있죠. 저희 학원도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파이널 수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수업을 할 때 그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자체 문제를 만들어서 자체 교재, 그러니까 이런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아니면 뭐 그냥 시중 교재 문제나 아니면 그냥 내신 기출 문제가 아닌 자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교재를 만드는 학원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내신 문제에서 그런 학원이 있다면 그 교재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자, 실제로 학원 교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중 문제지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강남권 내신 기출 문제를 편집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등수학 학원을 다니는 학원, 고등학생이 다니는 고등수학 학원 중에서 내신 기간에 강남 기출 문제를 안 푸는 학원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학원 당장 그만둬야죠. 그쵸?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럼 강남 기출 문제는 다 기본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좋다는, 아, 문제가 정말 좋아. 근데 풀이를 안 줘. 정말 화가 나. 그런 문제들은 다 대부분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든 그냥 일반 문제든 다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중 교재에서 내가 센을 푼다, 뭐 고쟁이를 푼다, 뭐 블랙라벨을 푼다, 뭐 마플 시너지를 푼다 그러면 시중 교재 한 권. 아, 이거 가지고 약간 불안한데 1,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풀고 싶어. 그러면은 뭐 마플 수능 기출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기출 문제 한 권. 두 권만 풀면 돼요. 굳이 그 자체 교재를 때문에 아, 교재가 좋아서 이 학원을 다니다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답지도 안 주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이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정말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배우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 약간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석을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석 교재가 너무 좋지 않냐?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질문을 받냐 하면은 실력 정석을 안 쓰는 학원은 그 선생이 실력 정석을 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력 정석을 안 쓰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정석만 쓰는 학원을 가가지고 모의고사나 내신 기출문제를 선생님한테 풀어보라고 주면 못 푸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석은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찾습니다. 정석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을까? 어디가 정석을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죠? 라고 자꾸 찾는데요. 정석은 잘 가르쳐 주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홍성대 씨가 정석을 만들 때 뭐 일본 책을 베낀 거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정석이라는 책은 일본 책을 베낀 거라고 해도 참 좋은 책이에요. 수학을 공부하기 참 좋은 책인데 그거를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교재로 활용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석은 자기가 기본 정석을 공부하든 실력 정석을 공부하든 자기가 그 책의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증명을 다 써가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본 문제, 유제 문제도 다 풀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증명 문제와 방식 같이 풀어보고 그거를 다 완성했을 때 연습 문제를 보면서 안 풀어지는 문제는 풀이를 보고 또 다시 앞으로 돌아서 증명 문제를 보면서 연구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수학 공부가 되는 책이지 뭐 유형을 푼다, 문제를 푼다, 개념을 듣는다 뭐 그런 식의 책은 아니에요. 어느 학원을 갔을 때 개념 설명 안 해주는 학원 어디 있어요? 그쵸? 저 책 시중에 요즘에는 시중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정석처럼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책을 수학감이 없는 학생이 공부하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 너무 이 말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리고 내용이나 증명을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나 증명도 정말 잘 정리된 책들이 요즘엔 많아요. 예전에 있어부터 있었던 개념 원리도 굉장히 증명이나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숨마쿰 라우데 또 뭐 개념 센, 뭐 아니면 더 개념 블랙라벨 등 요즘에는 너무나 출판사들에서 너무나 개념 정리와 증명을 잘 해놓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정석을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불안감에 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 잘 찾아보시면 고등학원 중에서는 정석을 안 쓰는 학원이 쓰는 학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력 정석을 풀 실력이 안 돼서 정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선생님 저 실력 정석 풀고 싶어요. 그럼 풀으라고 해요. 하지만 굳이 풀어야 되냐? 더 좋은 책들이 많는데 추천을 해주죠. 아, 저는 이걸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풀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문제와 좋은 교재는 무엇일까? 좋은 문제와 좋은 교재는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뭐 불편하지 않게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오답까지 해답을 보면서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을 때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좋은 교재와 좋은 문제입니다. 네. 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기말고사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보다는 어렵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극상위권과 나머지 이제 성적 계층 간의 점수 차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이번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열심히 참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학 공부를 꼼꼼히 하면 이 계층 간의 성적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